마켓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뉴스토마토 보도국의 김혜실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월요일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마켓 인터뷰 시장에서는요, 주택 시장의 정상화 대책과 그리고 건설업 전망도 좀 해보고요. 향후 주식 시장에서 또 어떻게 투자 전략을 잡아야 될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주택 시장 정상화 대책 추진 배경부터 좀 알아보죠. 네, 정부는 주택거래 위축으로 서민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이에 따라 서민경제 어려움을 덜고 그리고 주택시장의 급변동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대책의 좀 주요 내용도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네, 이번 대책은 수급 불균형 완화와 그리고 거래 정상화를 통해서 시장 안정화를 유도하고요. 그리고 시장 심리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보금자리 주택 등 공공부문의 공급 물량을 조절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활력을 유도하고요. 그리고 실수요자 주택 구입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또 양도세와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해서 매수 수요를 보완했습니다. 네, 주요 내용을 좀 짚어봤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급 문제 해결 방안부터 좀 살펴보죠. 네, 정부는 현재 시장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을 수급 불균형으로 판단하고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1년에 7만 가구 정도 공급되던 공공주택을 2만 가구 수준으로 줄여 점차적으로 수급을 맞추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미 착수된 물량을 감안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신규 인허가 물량은 1만 가구 수준으로 관리됩니다. 특히 보금자리 주택은 신규 지정을 중단하고 기존 지구는 물량과 청약 시기 등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16,000가구 정도가 분양될 예정이었는데요. 8,000가구로 대폭 축소됩니다. 민간 건설도 의무 착공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요.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주차장과 같은 부대 설치 기준을 강화해 공급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네, 하지만 이 공급만 줄인다고 해결될 일은 분명 아닐 텐데요. 네. 결국은 집을 살 사람이 늘어나야겠죠. 네, 시장에서는 총부채 상환 비율 DTI와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폐지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죠. 하지만 대대적인 완화는 없었습니다. LTV와 DTI 완화가 제외된 이유는요. 정부는 DTI와 LTV 규제는 금융 차입자 보호와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 부동산 경기 대책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시장 예상과 달리 DTI와 LTV의 대대적인 완화는 없었는데요. HMC 투자증권 이광수 연구원께서는 이번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 발휘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그 시장이 원래 기대했던 거에 크게 벗어나는 건 없고 부합되는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을 좀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세부 규정이라든가 정책을 좀 잘 보시면 시장의 기대치를 충분히 넘는 조항들이 많아서 그런 조항들이 실제로 시행이 되고 국회 통과가 되면 충분히 주택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정책적인 실효성보다는 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좀 증가하는 쪽에 좀 무게를 두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뭐 DTI라든지 LTV 외에 어떤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대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그리고 다주택자의 소비를 진작시키는 정책들이 눈에 띕니다. 먼저 소유 진작을 위해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지원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총부채 상환 비율을 은행 자율에 맡기고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인정 비율은 70% 확대합니다. 또한 부부 합산 소득 6천만 원 이하 가구가 6억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도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3.8%인 지원금리는 3.3에서 3.5% 수준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네, 다주택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 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여유자금을 가진 다주택자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개정 작업도 진행됩니다.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9억 이하 신규나 미분양 주택 및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85제곱미터 9억 이하 기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세가 5년간 전액 면제됩니다.
이 밖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완화 그리고 단기 보유 양도세 중과세 완화도 함께 추진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획일적 적용해서 시장 상황과 지역별 수급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으로 다시 국회 통과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HMC 투자증권의 이강수 연구원께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이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의 여유 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가장 문제점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무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 특히 수요자들이 주택시장에 갖고 있는 어떤 냉소적 반응들, 뭐 집이 없는 사람은 내가 집을 왜 사야 되느냐, 그리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거 팔아서 뭐 하겠느냐, 손해보는데,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번 정책을 통해서 사람들의 센티멘탈이 바뀌고 있다는 거에 좀 주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사실은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집 언제 사야 되느냐, 집 언제 팔아야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의 참여자들이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정상적인 시장이라는 건 뭐냐면 집을 없는 사람이 집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기 시작하고, 그리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격이 오르면 파는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입니다. 근데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정책을 통해서 그런 과정으로 바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심리적 변화들이 일으키면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심리적인 변화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하지만 정책 모멘텀에도 어제 건설주가 하락했는데요. 건설업종 지수가 전날보다 3.21% 하락했고요. 그리고 남강토건, 벽산건설, 금호산업, 동양건설 등이 10% 넘게 빠졌습니다. 또 대우건설, 두산건설, 현대산업, 그리고 동부건설, GS건설 등도 3에서 5% 정도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재료 노출 때문으로 봐도 될까요? HMC 투자증권의 이강수 연구원께서 주가 평가해 주셨습니다. 들어보시죠. 하락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책 이후에 건설업종 전체의 단기 모멘텀 부재입니다. 사실 이 건설주가 지금 좀 약한 상황인 게, 펀더멘탈하게 약한 상황인 게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 민감하게 움직이는데 단기적으로 이런 뉴스 플로우가 좀 약하니까 좀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1분기 실적을 앞두고 실적 우려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았으니까 그 업황에서 영업을 하는 그런 결과치들이 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4월 달이니까 1분기 실적 우려가 좀 존재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STX 그룹이 좀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건설업이 유동성에 좀 취약한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금융학 전반에 대한 영향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원인 때문에 오늘 좀 과도하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락 이후로 이 정책 이후 단기적인 모멘텀이 떨어졌다고 보셨고요. 그리고 실적 시즌을 앞두고 이제 오히려 그동안 업황 부진에 대한 우려가 부각됐다고 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하우스푸어 대책도 좀 살펴보죠. 네, 정부는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연체가 우려되는 단기 연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요. 그리고 장기분을 상환대출로 전환하는 프리워크아웃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렌트푸어 대책도 내놨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목돈 뜨는 전세가 시행됩니다.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는 건데요. 금융기관은 수도권 5천만 원 그리고 지방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임대인에게 담보대출을 하게 됩니다. 이 사이에서 정부는 이자 부담분의 일부를 선납하거나 공적기관 보증을 통해서 임차인 이자 연체 리스크를 방지해줍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4일 부동산 정상화 대책으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대해볼 만한 대책 어떤 것들 꼽고 계신지 HMC 투자증권의 이강수 연구원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장기적 측면에서 첫 번째는 정부의 공공 분양 물량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과거에 한 7만 가구 정도 이제 공공 물량, 즉 정부가 시장에 공급을 했는데 그걸 2만 가구 밑으로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그 공공 분양 시장이라는 건 시장 상황에 상관없이 계속 공급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려울 때도 공급이 계속 있고 시장이 뭐 좋을 때도 공급이 있었죠. 특히 시장이 안 좋을 때 최근에 한 3, 4년간 공공 공급은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못 움직여서 시장이 이렇게 악화된 거에 일조한 그런 측면이 굉장히 크죠. 두 번째는 사실 유효 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세제 혜택인데 그중에서 이제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거는 뭐냐면 양도세 감면입니다. 5년 동안 양도세 감면한다는 건데 사실 이 정책은 거의 우리나라가 처음 시행하는 정책이거든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조정된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주택들이. 근데 그게 만약에 회복한 거를 생각할 때 그걸 살 때 세금도 내지 말라. 이러면 한번 관심 있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공급 감소. 두 번째는 그런 세금을 통해서 잠재 수요자들을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요소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전 이 두 가지 정책을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정책들 가운데 공공물량 공급 감소 정책 그리고 양도세 면제 부분을 상당히 주목을 하셨습니다. 네. 향후 시장의 실제적인 변화를 기대해도 좋다라는 코멘트까지 남기셨는데요. 자, 이 밖에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안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볼까요? 네, 수직 증축은 노후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면적뿐만 아니라 층수를 높여서 세대수를 늘리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지은 지 15년 넘은 아파트 중에서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에서 수직 증축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MC 투자증권 이강수 연구원께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더불어서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등 이번 대책으로 건설업계가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건설주가 안 좋은 이유, 그리고 건설회사들이 안 좋은 근본적인 이유가 국내 주택 시장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고,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재고자산이 계속 쌓이는 거죠. 그러면서 현금 흐름이 악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차입을 일으켰고, 실적도 안 좋고, 충당금 많이 일으켰고, 그래서 이 근본적인 원인들이 사실은 한국의 주택 시장이 안 좋기 때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의 주택 시장이 회복할 수 있다면,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건설사들의 실적이라든가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이 회복될 겁니다. 근데 시차가 좀 있겠죠. 먼저 부동산 시장이 회복하고 그 이어서 이제 건설사들이 회복하는 그런 수순을 밟을 텐데 저는 의외로 그 시차 내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 상황을 좀 주시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지만 당연하게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면 건설회사도 좋아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개선 가능하다고 보셨습니다. 실제로 어제 국토연구원은 4일 부동산 대책이 주택 경기 불확실성으로 관망세를 보여왔던 소비 심리를 회복시킬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국 주택 거래는 연간 15% 내외가 증가할 것으로 봤고요. 그리고 주택 가격은 2에서 2.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건설업계는 조금 아쉽다는 반응도 나오는데요. DTI와 LTV가 대책에서 빠졌고 대책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 시장에 큰 흐름 변화를 가져오기는 힘들 거라는 설명입니다. 이제 관심은 주식시장에서 건설주들이 다시 상승의 힘을 실을 수 있을까에 모아지고 있는데요. HMC 투자증권 이강수 연구원께서 투자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들어보시죠. 최근에 그러니까 조정이 많이 됐고 최근에 건설업 불황, 부동산 불황, 건설업계 실적 부진 등으로 해서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향후의 개선 방향성, 그러니까 업황이 개선되는 방향성에 좀 포커스를 두시고 그렇게 많이 조정되는 회사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국내 주택 시장에 조금 비중이 있는 회사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현대산업개발이나 GS건설, 대림산업 정도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이 회사들은 국내 주택 때문에 어려워졌기 때문에 국내 주택이 만약 회복할 수 있다면 사실 이 회사들도 같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으로 회사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 중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는 종목도 선별해야 한다고 조언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주택시장 대책에 대한 내용들하고요. 이 건설주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김혜실 기자와 HMC 투자증권의 이광수 연구원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토마토 모닝쇼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